인도네시아에겐 만일 판다면 무조건 저성능 고비용으로 팔아야 한다. 함부로 뜯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만일 이를 어기고 뜯었으면 모든 무기 거래와 정비 성능 개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인도네시아 이젠 버려야 하는 카드 아닌가요? 이자들 버리고 다른 나라 손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젠 비행도 했고 많은 실험도 했으니 인리 같은 조건이면 올 국가는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얼마 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는데요. KF-21 같은 쓰레기 전투기는 실패했어야 했다고 주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해놓고 아직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양아치 국가인데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분담금 지급이 어렵다 주장했지만 이제 와선 한국이 먼저 인도네시아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고 초도 비행 성공에 대한 업적을 폄훼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 라파를 구매하고 미국에서 F-15EX를 구매하는 등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보를 끊임없이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대반전 상황이 펼쳐지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물먹이기 위해 했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오히려 본인들을 사정없이 박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외신들까지 앞장서 인도네시아가 자충수를 두고야 말았다며 조롱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날았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된 이 한국형 전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래 항공 우주 시장을 이끌어갈 선진 대열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KF-21의 성공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자 속으로 실패를 기대하던 일부 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로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관한 분담금 지급 문제로 한국과 오랫동안 대치해왔습니다. 사실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KF-21의 경우 개발비만 약 8조 8천만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생산비까지 포함하면 약 18조가 넘는 규모라 우리 정부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60%, 우리 기업이 20%,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시제기 일대와 일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분담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고작 20%의 분담금으로 애써 개발한 전투기 핵심 기술을 고스란히 넘길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억지 주장을 하는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연체금을 내지 않으면 시제기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KF-21 사업이 막힘없이 진행되자 뒤없이 배짱을 부리던 인도네시아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 개발 노력 없이 고작 20%의 지분으로 고성능 전투기 사업에 무임승차하려 했지만 그들의 예상보다 KF-21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던 것인데요. 가희동 세대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KF-21은 동일 엔진을 사용하는 FA-18보다 작고 가벼운 것은 물론 동급 출력을 가진 F-35보다 ing면 하중이 작습니다. 덕분에 유럽연합에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가속력과 선회 능력 등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F-35에 이어 두 번째로
비선형 동적 모델 역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이며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높이는 커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FA-18 대비 약 12배의 공대공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F-16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달성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프랑스의 라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더 대단합니다. 최대 77톤의 무장이 가능한 KF-21은 F-15, F-22, FA-18 등에 장착된 벌컨포가 탑재된 것은 물론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함 유도탄 등이 탑재될 예정이며 동체 하단에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합니다. KF-21에 실린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처음에는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승인하지 않아 영국제와 독일제가 실리게 되었는데 뒤늦게 후회한 미국이 수출을 허가하면서 총 4개의 미사일을 통합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시장에서 더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공중 급유 기능마저 불방식과 호스핸드 드러그 방식이 모두 가능해 추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2km로 마하 18에 달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KF-21이 초대박 조짐을 보이자 인도네시아가 괜한 억지 심보로 고춧가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KF-21 즉 한국이 개발하는 보라매가 쓰레기이며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F-15EX가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며 보란듯이 해당 전투기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라팔 전투기를 담당할 조종사들의 훈련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에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KF-21보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라팔이나 F-15EX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며 우방국인 한국의 기술력을 폄훼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해당 전투기를 도입하면 자신들이 동남아 최강의 공군이 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예상이 맞았다며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실수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어이 자력으로 최강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해 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격 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구입하기로 한 라팔과 비교하면 절대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현재 공군은 KF-21을 120대 도입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8조 5천억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약 700억 원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구입하기로 한 라팔은 한 대에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장과 부품 사용 인프라 등을 제외한 순수 전투기 가격만 따져봐도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KF-21보다 대당 수백억 원은 더 비싼 가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신형 라팔을 총 42대 구입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이를 위한 예산으로 약 81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채권을 발행해 비용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빚을 내서 구입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약 17조 원 규모의 미국 F-15 전투기 36대 수입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렇게 비싼 전투기로 전 기종을 대체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신용이 좋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 없다며 라팔 공급을 미루는 상태로 인도네시아는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공군력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담판을 짓고 라팔을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호환성 문제인데요. 무기 도입은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나라마다 재원과 규격 등은 모두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각각의 재원 및 부품 규격 등을 고려해 호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방산무역은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즉,
부품마다 다른 규격을 가진 것은 물론 호환성도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 국가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반면 우리나라는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주를 늘리며 K방산이 가진 저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받고 있는데요. 특히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아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독일제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졌음에도 가격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호평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해인 2021년 4월시 제1호기가 출고했을 때만 하더라도 KF-21이 실패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개발 역사만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첨단 기술이 부족했던 탓에 미국에 의존하는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때 미국이 4세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사업 자체가 난항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 한국이 자력으로 고도의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 없이 독자 기술로 위기를 돌파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며 한국이 5세대급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마저 기어이 극복하고야 마는 한국 특유의 근성은 KF-21의 성공적 개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를 본 인도네시아 국민 중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이제라도 한국과 약속했던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 중입니다. 한국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대체 수출국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는 나토 가입과 함께 우려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 믿을 수 있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했죠. 그런 만큼 인도네시아의 후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라며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지금의 인니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국의 KF-X 사업을 돈 낭비라며 F-35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에서 개발하려는 전투기를 깡통 전투기 쓰레기라고 한 자들이 있었죠.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차질 없이 수행해온 엔지니어 및 관련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기술적으로 한 참 후진국하고 공동개발한다는 발상이 참으로 이상하네요. 인니의 인구와 국토 면적을 보고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전투기가 가전제품도 아니고 인구수만큼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후진국하고는 공동개발이 아니라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베트남 탈출해서 인도네시아로 많이 들어가던데 나중에 어떤 곤란한 상황을 겪을지 염려가 되네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